안녕하세요. 올해 연초에 2023년 연초에 한국 경제 4월 위기설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4월 되니까 그러한 위기가 안 터지더라. 그리고 9월 위기설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우려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4월 위기설이든 9월 위기설이든 연말 위기설이든 위기는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이 없죠. 올랐던 적은 실제로 있습니다. 1994년, 2004, 5년, 그리고 2022년, 2023년.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나면 어김없이 미국과 그 주변국들,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번에도 닥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정확하게 딱 그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없다라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건 점점 더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거죠. 각종 지표나 지수 이런 것들로도 느끼지만 뭐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이래저래 뭐 주변에 들리는 뉴스만 이렇게 찬찬히 뜯어봐도 지금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죠. 한국의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가 되면 무역 수지 적자가 갑자기 플러스가 될까요?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게다가 2024년 되면 무역 수지가 갑자기 플러스가 팍팍팍 돼서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쌓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주가가 레고랜드가 있었지만 2100에서 2500 근접해서 올랐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든지 2000 초반으로 무너질 수 있고 뭐 1500대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쇼크가 터지면 1000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1000 이하로 내려가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평가가 그렇게 되는 거지 실물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차이가 좀 나죠.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고 실물 경제는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지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뭐가 쌓여 있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벌써 5.0이다. 5월달에 뭐 금리 동결할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뭐 제 생각은 한 5.25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물가상승률 CPI가 5%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했다는데 5%대로 떨어졌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 최근에 또 미국 그 오펙 플러스 걔들이 감산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올 말쯤부터인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의 CPI가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매우 이제 안 좋죠.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하향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노무라 정권은 2023년에 마이너스 0.7%, 또 다른 데는 뭐 플러스긴 하지만 1%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1.1% 될 거다.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 거죠. 뭐 그래 리세션 경고가 무색하다 이러는데 뭐가 무색합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3월달에 한미 금리 격차가 1.5%, 5월달에는요 1.75%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니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내외로 안정이 될 거다. 과연 그럴까요? 언제든지 1400원, 1500원 그 이상으로 치솟을 그 불안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가 5.1%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반기에 더 올리게 될지 어쩔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누굽니까? 강원도지사 그놈 때문에 작년 9월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죠. 대한민국을 다 망쳐놨죠. 그런 일을 저작거리에 매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한 충격적인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일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냉정하게 우려하면서 책임지겠다라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더 엉망이죠. 부동산 PF 대출 정권사 연체가 10%가 넘고 새마을금고가 뭐 9% 후반 이러는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인데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의 눈치 보면서 계속 입으로만 정치인처럼 일하는 척만 하죠. 실질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이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 없죠. 시형등급 떨어질 우려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 지금 외환 보유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가 채무 비율이 뭐 되게 안 좋고요. 물론 국가 채무 비율이 되게 높아진 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보다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저질렀던 그 엄청난 가오가 크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무너지는 거죠. 뭐 강력한 대응을 한다. 무슨 강력한 대응을 합니까? 대응하기는 무슨 개뿔. 대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척만 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수장들이 전부 다 정치인처럼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실제 행동을 안 하고 있죠. 의사처럼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메스를 들고 배를 갈라가지고 버려야 될 것도 버리고 새로운 봉합을 해야 되는데 칼질하기 싫다라는 거죠. 왜? 열었는데 답이 없으면 다시 덮어야 되니까요. 그런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경제위기가 하나씩 둘씩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일 없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 느낄까요? 다 느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가 할 뿐이고 저기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그냥 어려운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헷갈리게 호도할 뿐입니다. 앞으로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죠. 경상수지도 지금 11년 만에 2개월째 연속 적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나 뭐 대통령실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다시 한국의 물건들을 사주면은 금방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요? 중국과 거리두기 하면서 중국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냐라는 거죠. 일본과 미국에 다가가기 위해 애쓰는 만큼 중국 또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참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 위기설이 9월이든 10월이든 내년이든 간에 언제든지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